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임명숙입니다. 요즘 뉴질랜드에서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가 만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 렌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오클랜드에서는 헤르츠, 아비스 및 버젯이 이번 주에 신규 예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임대차량협회의 케빈 워크는 회복 과정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국내 렌터카가 6만 대 정도였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매도하면서 현재 약 4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초 국경이 다시 열린 이후에 국제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여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의 약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산업협회의 레베카 잉그램은 현재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4분의 3이 현재 구인 중이고 이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 소식입니다. 점점 더 많은 도시, 마을 및 지역에서 올해 평균 집값이 10%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신 QV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웰링턴은 2022년 17.6% 가장 큰 하락을 보였고요. 파머스턴 노스는 13.7%, 오클랜드는 11.7%, 그리고 네피어는 11.6%가 하락했습니다. 평균 주택 가치는 10월에 끝나는 이번 분기에 3.9%가 감소했으며 현재 2022년 초 이후에 9.7%가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현재 95만 1,040달러로 2021년 11월 대비 5.1%가 하락했습니다. QV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데이비드 네걸은 지난 12개월 동안 뉴질랜드 전역에서 주택 가치 하락이 그가 본 것 중에 가장 극적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QV 주택 가격 지수는 평균 집값이 2021년 10개월 동안 22.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금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9.7%가 하락했습니다. 아주 큰 폭의 하락입니다. 퀸스타운은 부동산 가치가 평균적으로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번 분기에 2.9% 증가한 약 170만 달러로 연초 이후에 4.9%가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질랜드 정계 소식입니다. 야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분명하고 전례 없이 보여준 아드리언 오르가 5년 임기의 두 번째 총재로 재선임된 것에 충격을 받고 경악한다고 말했습니다. 2028년 3월까지의 임기는 잠재적인 내셔널 액트 정부의 최소한 임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야당 대표인 크리스토프 룩선과 재무대변인인 니콜라 윌리스는 2020년과 2021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독립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오르를 재임명한 것은 심각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성명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아드리안 오르는 경제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한 화폐 발행과 저렴한 대출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승인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1년 만에 집값을 28%나 인상시키고 아울러 인플레이션은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최고의 은행 수익을 기록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했고 또한 이로 인해 현재 뉴질랜드인들이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윌리스와 록스는 만약 정권을 잡으면 은행 이익을 부풀렸는지 여부를 포함한 중앙은행의 행동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을 위해 분기별로 실시된 최근의 기대조사 결과는 중앙은행이 11월 23일 공식 현금 금리에 대한 다음 결정을 내리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식 현금 금리 OCR은 3.5%입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는 2년 후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3개월 전인 3.07%에서 3.62%로 매우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이 기대치가 실현된다면 인플레이션은 2024년 말까지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인 1에서 3%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중앙은행의 명시적인 2% 목표보다 훨씬 높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5년 후의 인플레이션은 3개월 전 조사의 2.33%에서 2.4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10년 후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2.18%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설문조사 수치인 2.13%에서 상승한 것으로 이는 물론 명시적으로 목표를 삼았던 2% 수치를 다시 상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팩 수석 경제학자 사티시 렌초드는 이번 설문조사의 급격한 증가가 중앙은행의 걱정스러운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소식입니다. 정부는 어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천만 달러의 자금을 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10월에 이루어진 정부의 13억 달러 기후재정 공약에서 할당된 전용 기금에서 공약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나나야 마우타 외무장관은 손실 및 피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뉴질랜드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는 부유한 국가의 선두에 서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자금이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표시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제임스 쇼 기후변화 장관은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에서 처음으로 기후 보상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뉴질랜드는 손실과 피해에 대해 이러한 자금을 투입하는 세계 단 3개국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개발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최대 개발업체 세 곳인 오이스트 캐피탈, 폴튼 호금 및 키위 프로퍼티는 2020년 7월 이스트 드루리의 토지를 미래의 도시에서 주거와 비즈니스 및 개방형 공간이 혼합된 구역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신청했었습니다. 그 후 지난 5월에 독립청문회 위원들이 민간 계획 변경을 승인했었고요. 그러나 6월에 오클랜드 시의회는 이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카인가오라, 오클랜드 트랜스포트 및 키위레일 홀딩스 리미티드도 항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을 거쳐서 법원 밖 합의에 이르게 됐는데요. 키위 프로퍼티 대변인은 두루리가 향후 30년 동안 네피어와 거의 같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자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루리의 교통 인프라 및 기타 편의시설이 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거주자의 요구사항이 명확해짐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1원 3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9원 5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3원 09전입니다. 요즘 오클랜드 날씨가 아주 예측불허입니다. 이른 아침에는 쌀쌀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햇빛 아래에 땀을 흘리게 만드는데요. 이럴 때는 조그만 스카프가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KCR 뉴질랜드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